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 미래의 날개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 취업 전까지 조금 머리를 식히고 싶은 마음에 오랜만에 할머니도 좀 뵐 겸 해서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할머니가 계셨던 그 시골 마을의 구체적 지명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 일주일 정도 머무를 걸 생각하고 짐을 싼 뒤에 할머니께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어릴 때부터 제가 첫 손녀라 정말 지극히 잘해 주셨어요. 닭을 기르시던 할머니는 손녀가 온다고 해서 닭도 직접 잡아다가 백숙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또 먹여주셨어요. 아참, 할머니가 계시던 곳은 시골입니다. 농가 밭이 있는 완전 시골. 그래서 앞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었고 집집마다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집에서 이틀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다가 소변이 급해서 잠깐 잠에서 깼는데 화장실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옆에서 너무 곤히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저는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고 그 핸드폰에 나오는 불빛에 의존을 해가지고 화장실까지 겨우겨우 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그렇게 얼른 소변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할머니네 집 대문 앞에 웬 남자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누구니?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의 행색이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다 상처투성이에 옷도 군데군데가 막 다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너 누구니? 이 집에 무슨 볼일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저를 빤히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 아이를 처음 보고 든 생각은 제가 시골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 시골 마을에 가끔 하나씩 막 거지가 돌아다니거나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도 동네에 있는 그런 거진 줄 알았어요. 그때는 시간도 늦었거니와 또 피곤하기도 해서 알아서 서 있다가 갈 길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웠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가고 아침밥을 먹으면서 제가 할머니께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의 반응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이라고? 아무리 거지라도 아이는 없는데 너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아이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이였다고 하니까 할머니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밤에 무서워서 착각한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잠결에 진짜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할머니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따라 나서서 이것저것 막 장을 보고 나서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다 할머니의 옆집을 보게 됐는데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집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할머니, 이 집 왜 이래요? 사람 안 살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이 집 내가 이사 올 때부터 아무도 없었어. 흉가는 아닌데 집주인이 도시로 이사가 버리는 바람에 비어져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충청도에 오신 거라 그 마을에 전입을 하신 지는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래도 그 집의 느낌은 굉장히 쎄했습니다. 그냥 버려진 집이니까 온기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할머니 집에서 지낸 지 6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내일 다시 서울에 올라가려고 챙겨왔던 짐을 다시 다 싸고 보니까 이미 시간이 11시가 되었더라고요. 할머니는 피곤하시다고 먼저 주무시고 계셨고 저 혼자서 휴대폰 음악을 틀어놓고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서 마저 짐을 챙겼습니다. 음악을 그렇게 크게 듣고 있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다 보면 외부의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제 어깨를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할머니가 불렀는데 내가 못 들어가지고 어깨를 치신 건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봤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곤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잠을 자기 위해서 이어폰을 뺐는데 할머니 집 마당에서 누군가가 서성이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저는 이게 도둑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문을 살짝 열고 봤는데 며칠 전 새벽에 화장실 나올 때 봤던 그 아이가 마당에 서서는 할머니 방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전 기분도 이상하고 좀 소름이 끼쳐서 옆에 있던 할머니를 깨웠어요. 그러면서 저번에 새벽에 봤던 그 아이가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대체 무슨 소리냐면서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그 아이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그 아이를 보자마자 할머니를 깨운 거고 문을 열기까지 불과 얼마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제가 할머니께 소근소근 이야기한 거라 제 이야기가 그 아이한테 들릴 리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한 할머니는 얘도 참 잠자는 사람 깨워 뭐 하는 거야. 헛것 좀 그만 보고 얼른 잠이나 자. 이러며 저를 혼내셨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문을 닫는데 제가 문을 닫기 전에 다시 한번 마당 쪽을 쳐다봤는데요. 다시 그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진짜 뭔가에 홀린 것 마냥 신발을 신고 그 아이가 가는 방향을 따라서 저도 모르게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아이의 행색은 너무 더러웠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 아이를 따라간 곳은 할머니 옆집에 그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온기가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뭔가 검은 먼지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을 보고 고개를 들었던 바로 그 잠깐 사이에 그 아이가 사라지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슬슬 무서움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주변의 싸늘함이 저를 덮치던 그때 그 집 밖에서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할머니가 계신 바깥으로 나왔는데 할머니가 저를 막 때리시면서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왔어 여기? 정신 나갔어? 이러면서 막 사정없이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할머니는 여기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할머니를 깨우고 다시 할머니가 잠드시려고 하는데 제가 문을 닫지 않고 밖으로 나가길래 어디 화장실 가나 싶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밖을 나서길래 얘가 어디 가나 싶어가지고 따라 나선 거래요. 그래서 제 뒤에서 저를 몇 번이고 불렀지만 제가 듣지도 않고 혼자서 이 집까지 혼자 걸어온 거래요.
그래서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렸는데 할머니가 봤을 때는 제 앞에 아무도 없이 그냥 저 혼자 걸어갔대요. 그리곤 아무래도 제가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분명히 봤습니다. 그 아이를 봤고 그 아이를 따라간 거예요. 아무튼 할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밖은 어두웠고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불을 켜놓고 보니까 제 손이랑 제 신발에 막 검은 먼지 같은 게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마치 불에 탄 재, 끄을림 같았어요. 그걸 본 할머니는 이게 다 뭐냐고, 일단 씻고 나서 자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밤중에 다시 깨끗하게 씻고 할머니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근데 제 꿈에 그 아이가 다시 나와서는 왜 그냥 갔어? 왜 그냥 갔냐고? 하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굉장히 짧지만 생생한 꿈이었고, 그렇게 저는 잠에서 깨고 나서 아, 저 집이랑 그 아이랑 뭔가 연관이 있구나 싶어서 일어나자마자 할머니한테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께선 잠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니라 그 마을 이장님이셨고요. 그 이장님으로부터 하나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 이장분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그 집이 1997년까지는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었대요. 제일 부자였고 그 집주인 부부가 작은 회사의 사장이라서 아주 돈도 잘 벌었대요. 근데 그 집에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귀한 집 자식이라는 게 티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대요. 그런데 그 무렵 97년도에 IMF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부의 회사도 완전 직격탄을 맞아서 직원들 임금을 못 줄 정도로 완전 쫄딱 망하게 됐대요. 그래서 뭐 돈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랬나 봐요. 아무튼 그 정도 상황에 직면을 하자 집주인인 그 사장님은 늦은 밤에 자기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자살을 했대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뭐 본인 혼자만 죽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집에서 자고 있던 아들내미와 와이프까지 다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불타는 걸 목격한 동네 주민들이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급하게 불을 끄고 그 현장을 수습을 하는데 남편이랑 와이프의 시신은 찾았는데 그 아이의 시신은 뭐 완전히 불타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수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찾았대요. 그래서 그 집이 7, 8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었던 거래요. 그리고 그 당시 이장은 이 사건을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시골 동네인데 이 이야기 돌면 마을 더 흉흉해진다면서 동네 사람들마다 약간의 돈을 주면서 그렇게 입막음을 했대요. 심지어 그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그리고 소방관 측에도 식사비 쪽에 돈을 좀 쥐어주면서 이거 절대 밖에 새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입막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은 그냥 주인이 도시로 이사를 나가면서 방치된 집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된 거고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만 알고 계셨던 거죠. 아마도 그 아이가 저에게 나타난 건 동네 사람들한테 나타나봤자 입막음을 당했으니까 뭔가 저한테 자신을 수습해달라고 그렇게 알리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 사연을 알게 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 이장이란 분은 저한테 못 들은 걸로 하라고 이거 딴 데 가서 이야기하면 정말 큰일 날 줄 알라고 하면서 거의 반협박조로 이야기하길래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기 전에 그 옆집에 들려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 같은 것들을 좀 놔주고 향도 피워주고 그렇게 좀 달래주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 이후론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도 그런 이장이 있는 마을에서 어떻게 살겠냐면서
도저히 못 산다고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벌써 10년 전 이야기지만 시골집이나 할머니를 떠올릴 때면 아직까지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들 남은 주말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아침에 또 오늘처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